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내버스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 간단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일본 중앙은행 결국 규제안 양적 완화입니다. 일본 경제가 계속 초강수를 두고 있는 현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간단하게 시작할게요. 코로나 여전하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해외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제 시작이거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나라 일본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올림픽 이거 하나 막 하려고 이거 방역 제대로 못하다가 완전히 지금 크게 난리가 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누가 전염됐고 누가 전파자고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수습조차 안 되니까 난리에 난리가 나요. 얼마나 대책 없이 나라가 굴러가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대처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TV 한 번쯤 보셨으면 알고 계실 거라 믿고 경제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본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 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게 누가 감염자고 누가 전파자인지 모르니까 내가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이거 내수에서 돈이 안 돌고 또 나가지 마세요 뭐 하세요 이러니까 계속 얼어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내수 경제 얼마나 얼어붙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들 어떤 카드 제시했었죠? 돈을 풀어서 얼어붙은 소비, 즉 국민들이 열심히 계속 경제활동에서 돈을 쓰고 막 굴리고 이래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안 되니까 국가, 여유 있는 국가겠죠. 당연히 여유 없는 국가는 뭐 돈을 뿌리는 행동 자체를 못하니까요. 국가가 돈을 딱 국민들에게 지급해서 이거 조금이라도 경제 돌아가게 만드는 그거 카드였잖아요. 우리나라도 추경을 통해서 전 국민의 돈을 지급하고 미국도 엄청난 부양책을 통해서 전 국민의 돈을 지급하는 요 상황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돈을 부양책 만들어내서 국민들의 지급하는 상황 되어버렸어요. 기사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구당 30만엔 안을 두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복잡하다는 지적과 형평성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이거 1인당 10만엔 일률 지급으로 바꾸자라고 된 거죠. 마치 우리나라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10만엔 딱 지급했을 때 일본 내수 경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매달 10만엔씩 막 1인당 지급을 해도 버틸까 말까 하는 판국인데 몇 개월에 한 번 10만엔 지급하는 게 이거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코로나 이거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4월 타격 5월까지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5월에 추경을 뭐 해가지고 전 국민의 7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이거 지급하겠다. 3개월로 나누면 최소 30만 원씩인데 요거 이걸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도 벌써 2차 추경 통과도 안 됐는데 3차 추경 이야기 나오고 돈을 계속 지급해야 된다. 일자리를 지켜야 된다. 막 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 또한 이거 1인당 10만엔 완전히 부족해요. 그러니 부양책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발 더 나아가요. 부양책 이걸로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왜?
애초부터 일본 경제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돈을 이미 무진장 풀면서 억지로 경제를 돌리고 돌려서 진짜 막 뒤가 없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아베노믹스가 왜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카드를 꺼낸 이상 뒤가 없다라는 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고 다음 이야기로 하나씩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뭐예요? 돈을 무진장 풀어서 시장에 공급해가지고 경제 어떻게 해서는지 돌려보겠다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무진장 많이 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경제학적으로. 돈에 대한 신뢰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엔화가 기축통화입니다 라고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해도 일본이 엔화를 미친 듯이 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평생 돈을 푸는 그게 가능했으면 누가 수출하고 누가 막 열심히 돈을 막 벌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일본? 그냥 애나 열심히 찍으면 되는 건데 열심히 애나 찍어서 삼성 사고 현대 사고 이러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한평생 돈을 푸는 그런 건 불가능해요. 지금 경제학적 이론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돈을 무진장 많이 풀 때 담보를 세웠어요. 뭐가 담보였죠? 일본 경제가 이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다시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미친 듯이 푸는 이 유동성 그때 가서 조금씩 갚겠습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세웠던 게 뭐였냐? 그게 소비세 인상이잖아요. 작년 10월에 감행했던 그 소비세 인상 말입니다. 소비세 인상하면 시장, 내수, 경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감행했어요. 왜? 두 번이나 미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세 올려버리면 사람들 어떤 반응해요? 원래 세금 8%다라고 계산하면서 소비를 했었는데 이게 10월 1일 이후로는 2%가 더 올라간다? 내가 이거 돈이 조금 더 들겠네? 그러면 체감적으로 소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비세 올라가기 전 반짝 세금 올라가니까 미리 물건 사야지 라면서 내수 이렇게 올라가는 그 현상도 발생되고요. 어쨌든 이 소비세 인상으로 내수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 만들어지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 정부가 내놓은 해답 뭐였습니까?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소비세 인상으로 얼어붙은 내수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겠다라는 거와 가장 중요한 일본 도쿄 올림픽 개최로 내수붐을 일으켜가지고 제2의 도약을 하겠다라면서 막 여기에 돈 쏟아붓고 이거 굴려보겠습니다. 일본 경제 다시 한번 도약하겠습니다. 요 플랜이었잖아요. 정리하자면 정상이 아닌 일본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부양책의 아베노믹스에 뭐 일본 도쿄 올림픽에 막 연동해 이렇게 좀 나가겠습니다라고 한 거였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올림픽 개최 불투명해졌잖아요. 특수, 분위기 유도 불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일본 경제 심리적으로 완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건데, 현재 코로나 방역 실패로 그나마 얼어붙은 내수,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굴러갑니다라는 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게 아니라 나락으로 완전히 밑으로 막 내려가려는 그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크게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답 안 나오게 되네? 이거 답 없네? 라는 이야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한 달 전에 내놓은 카드가 있어요. 일본 양적 완화 확대 아베노믹스
점점점 요거 보이시죠? 이 영상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더 일본 중앙은행이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코로나 제대로 못 잡으면 유동성 더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였고, 코로나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일본은행 이제는 아예 막 나가면서 더 강력한 이야기 막 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폭주기관차 뒤 돌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폭주기관차처럼 더 강력하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일본마저 무제한 양적 완화 시작, 그겁니다. 자, 조금 읽어볼게요.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은행이죠. 27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당분간 상한 없이 국채를 매입하고 사채와 기업 어음 매입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결했다라는 거죠. 회의가 끝난 후 내놓은 발표문에서 당분간 장기국채, 단기국채를 모두 더욱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본은행은 그간 보유잔고의 증가액 연간 80조엔을 목표로 탄력적으로 국채를 매입했다라고 밝혔는데 이제는 이거 한도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 중앙은행이 아예 뭐 돈을 계속 프린팅해서 찍어내고 국채를 막 미친 듯이 사서 공급을 계속 해가지고 일본 정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일본은행 CP나 사채 등의 추가 구입 한도 대폭 확대해서 약 20조엔의 잔고를 상한으로 매입을 실시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뭐 민간이고 뭐고 막 대규모로 미친듯이 사겠다라는 거예요. 일본은행 기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침까지 나왔다. 기업이 돈이 메마르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겠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이야기의 핵심 무엇입니까? 유동성 공급은 몰핀을 맞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했으면 언젠간 그 유동성 공급을 다시 빼내줘야 되는데 쉽게 금리를 내렸으면 언젠간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유동성 공급을 빼줘야 되는데 미루다 시장이 또 나빠졌어요. 그러면 이때 유동성 또 공급해야 하는 악순환 되어버리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계속 악순환 반복돼서 또 나빠지면 또 유동성, 더 큰 유동성, 더 큰 유동성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말입니다. 일본 경제가 딱 이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 이 시스템에 갇혀버려서 돈을 또 펌핑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계속 악순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 세계가 유동성 미친 듯이 또 한 번 펌핑하는 시대 돌아온 거예요. 금리를 언젠간 올려야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 내가 이제 올려야겠습니다. 막 해버리면 저금리의 맛을 들인 시장, 그리고 기업, 국민들 다 엄청난 고통을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돼요.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쉽게 지금 집담보대출 뭐 2%, 3% 이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저금리 오래 했으니까 다시 정상금리로 돌아가야 돼서 예전 8, 90년대 5%나 6%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러면 여기에서 대출받았던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원래대로라면 경제가 그만큼 엄청나게 발전돼서 200만 원 벌던 게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벌면 다시 정상금리로 돌아가도 됩니다라고 하겠지만 이게 아니니까
당연히 금리 정상화 좋지 않아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금리를 스스로 올리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고 결국 경제가 완전 무너졌을 때나 특수한 케이스 뭐 이럴 때 아닌 이상은 금리 올리기 쉽지 않을 거고 무제한 계속 유동성 저금리 제로금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 중앙은행 결국 무제한 양적 완화 이 영상을 통해서 일본은 계속 정말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몰핀과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